예, 안녕하세요. 이제 5주차 수업이네요. 정밀측정공학 실무 5주차 수업입니다. 자, 5주차 수업에서는요,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의 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측정에 대한 기본이다라고 하면 이번 주부터는 측정, 길이 측정입니다. 길이 측정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주차, 6주차, 길면 7주차까지. 아마 6주차에 끝날 것 같네요. 5주차하고 6주차 해가지고 길이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량이 좀 많죠. 양이 좀 많긴 한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닥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가지고 필기를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버니어 캘리퍼스죠. 버니어 캘리퍼스 구조는 다들 아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버니어 캘리퍼스 있죠. 그 다음에 아들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어미자 본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를 아들자 부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최소 눈금, 다시 말해서 분해능이라고 하는데요. 분해능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 하면은 이제 아들자의 눈금수가 있을 거예요. 아들자의 눈금수로요. 어미자 한 눈금 간격이 있겠죠. 간격을 아들자의 눈금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버니어 캘리퍼스는 M1형 버니어 캘리퍼스, 저 버스라고 그냥 씁니다. M1형 버스 같은 경우는 어미자 한 눈금이 1mm 간격으로 나와져 있죠. 그 다음에 아들자는 혹시 아들자 눈금수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20개입니다. 그래서 최소 눈금은 어미자 한 눈금 간격 1mm를 아들자 20을 하니까 0.05mm까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쭉쭉쭉 진도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일반적으로 아들자 한 눈금이 어미자의 n-1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닥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n등분한 것이다. 어미자 한 눈금이 a고 그 다음에 n등분했다. 아들자가 n개야. 그러면 최소 분해능은 n분의 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한 측정기만으로 완전한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자, 버니어 캘리퍼스는 깊이 측정, 홈 측정, 내경 측정, 나사 유효지름은 우리 쉽지 않은 거예요. 나사 유효지름은 이거는 좀 어려운 측정입니다. 쉽지 않은 측정이에요. 자,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0.02mm까지 측정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어미자의 눈금이 1mm에 아들자는 몇 등분해야 되냐? 자, 0.0입니다. 죄송해요. 0.02까지 측정을 하려고 한다고요. 0.02까지 측정을 하려고 한다고요. 0.0이면은 0.0이면 50분의 0.0이니까 50분의 1인가요? 예, 50분의 1이죠. 5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미자의 한 눈금이 1mm니까 아들정은 50등분 해야 될 겁니다. 자, 1mm 50등분한 50등분 3번이네요. 자, 4번 문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 했을 단차, 내경, 외경, 나사 유효지름 똑같은 문제였죠. 자, 본척의 최소 눈금, 본척 어미자가 0.5mm, 몇 등분 했어? 아들자가 12mm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25등분 했습니다. 25등분. 그러면 최소 분해능은 어미자 0.5mm를 아들자가 25등분 한 거니까 50분의 1, 0.0, 50분의 1이면 0.02mm까지 측정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시면 되고요. 6번 문제예요. 어미자에 새겨진 0.5mm 24눈금으로 아들자 25등분. 중요한 말은 어미자가 몇 밀리미터? 0.5mm. 아들자는 몇 등분? 25등분.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다른 문자는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미자와 아들자의 한 눈금 차이, 이게 어미자와 아들자의 한 눈금 차이가 곧 분해능이라는 얘기예요.
최소 눈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5mm를 25등분 했으니까 50분의 1. 다 똑같이 나오죠. 50분의 1. 0.02mm. 50분의 1. 1번이 답이 되시면 되고요. 7번 버니어 캘리퍼스 눈금 다 읽으실 수 있죠.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5, 6, 7이네요. 7.2 나오죠. 여기 7이니까 7.20, 7.20 3번 이시고요. 자, 높이 측정하는 거니까 하이트 게이지겠지. 4번이요. 자, 하이트 게이지의 용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높이 측정하는 거죠. 높이 측정하는 용도. 그 다음에 하이트 게이지의 스크라이버 되게 뾰족하죠. 하이트 게이지 스크라이버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금극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게이지의 테스트 인디게이터라든가 아니면 다이얼 게이지를 부착해서 뭐를 사용을 해? 비교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죠. 어태치먼트라고 부르죠. 이거를 부착하는 거니까 어태치먼트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트 게이지의 용도는 세 가지예요. 딱 그거 빼고 하나 홈의 각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10번 버니어 캘리퍼스의 사용상 주의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회전하는 물체, 움직이는 물체 측정할 수 있는 거 다이얼 게이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진원도 측정기랑 다이얼 게이지밖에 없습니다. 다 정지 상태에서 측정해요. 그래서 회전 시에는 측정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요. 시차를 고려해서 수직으로 눈금값 읽어줘야 되겠죠. 측정력을 일정하게 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가장 구라치기 쉽죠. 측정을 할 때 제가 꽉 누르면 측정값 달라져요. 측정력을 일정하게 하는 장치. 물론 실제로 규격이 없는 버니어 캘리퍼스 중에 정합 버니어 캘리퍼스라 해서 측정력을 일정하게 만드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기는 있어요. 세상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규격에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 중에는 측정력을 일정하게 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력, 고정력을 확실하게 가하면은 값이 작아지죠. 반대로 덜 가하면 값이 커져요. 구라치기 제일 좋아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실제로는 측정력을 일정하게 하는 그러한 버니어 캘리퍼스의 종류도 있지만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구조상 오차 피할 수 없죠. 버니어 캘리퍼스. 그래서 내경 측정할 때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죠. 분해능이 20분의 1짜리 버니어 캘리퍼스, 20분의 1짜리 버니어 캘리퍼스가 나오려면은 어미자 1눈금이다. 그러면 아들자는 20등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미자가 0.5다, 0.5다 라고 하면 아들자는 몇 등분 해주시면 되겠어요? 20분의 1까지 해야 되니까 10등분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옳은 거 찾으시오. 1대 20등분 2번이네요. 2번이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금방 끝나죠? 표준형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 시 옳은 거. 자, 아베의 원리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적합한 구조가 아니므로 이런 말입니다. 아베의 원리에 적합한 구조이므로 이건 틀린 얘기가 됐고요. 될 수 있는 턱에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h에다 세타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려면 h 값을 작게 해줘야 돼요. 가능한 턱의 안쪽으로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바깥쪽 안 돼요. 가능한 턱의 안쪽. 다시 말해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으면 이 턱의 안쪽에서 측정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안쪽. 바깥쪽에다 측정하시면 안 돼요. 안쪽, 가능한 한 이 안쪽에다가 놓고 측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3번 최소 눈금이 0.05인 하이트 게이지나 버니어 캘리퍼스나 동일하고요. 그랬을 때 어미자 12등 아이들자 25등분 했다. 최소 눈금 어미자 0.5mm였어요. 그러면 0.5mm를 아들자가 25등분 했으니까 50분의 1 0.02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네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자, 마이크로미터는요, 조금 구조를 좀 그려드릴게요. 자, 마이크로미터는 안에 뭐가 있냐면은 나사가 있어요.
자, 마이크로미터 왼쪽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애 있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애. 자, 고정되어 있는 애를 NBD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애를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핀들 끝에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자, 이 나사의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죠.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고요. 이 피치라는 거는 이 나사가 1회전 시 스핀들이 이동한 거리가 피치예요. 그래서 1회전 시 1피치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길이가 변하는 거죠. 1피치만큼 그만큼 길이가 변하는 건데, 이것을 여기 있는 딤블이죠. 딤블에 눈금이 있을 거예요. 딤블에 등분수가 있을 텐데, 딤블이 몇 등분했냐면 n등분했다라고 해볼게요. 딤블이 n등분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스핀들이 1회전을 하게 되면 한 피치만큼 이동을 하고, 그거를 딤블이 n등분을 했으니까 결국 이때 최소 눈금은 분해능이죠. 최소 눈금. 한 바퀴 도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한 바퀴 돌면은 길이 변화량은 1피치만큼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딤블의 등분수하고 나눠지게 됩니다. 딤블의 등분수로 나눠지게 되고요. 근데 이 피치 값하고 똑같은 게 뭐냐 하면은 슬리브의 한 눈금 간격이에요. 이게 슬리브의 한 눈금 간격입니다. 슬리브의 한 눈금 간격이 피치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미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미터가 피치가 얼마냐 하면은 0.5mm 짜리 나사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딤블이 몇 등분하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몇 등분하는지? 우리가 50등분하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마이크로미터가 50등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 눈금은 피치 0.5mm 짜리를 딤블이 50등분하니까 100분의 1, 0.01mm.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미터는 0.01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는 맘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능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크로미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뭐예요? 나사가 제일 중요하죠. 나사 중에서도 나사의 피치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사 피치 0.5mm를 결국은 딤블이 나누는 거니까, 딤블의 눈금들이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나사의 피치가 0.5mm가 아니라 0.51mm였어 라고 하면은 눈금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의 피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크로미터에서는요. 자, 보도록 하죠. 마이크로미터 길이 측정 시 정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사의 피치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마이크로미터용 25mm 기준봉으로 세팅한 마이크로미터로 공작물 측정했더니 30.275였다. 근데 기준봉이 얼마야? 24.995였어.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24.995인데 그걸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25라고 생각하고 세팅한 거야. 24.995를 뭘로 25.00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 크게 세팅이 됐어요? 0.005mm만큼 크게 세팅이 됐으니까 크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측정했더니만은 얼마가 나왔어? 30.27 이렇게 크냐? 작은 거 275mm가 나왔다고요. 근데 이것도 뭐겠어요? 당연히 0.005만큼 크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겠어요? 30.270mm가 되겠죠. 이해 좀 해주세요. 요거는 30.270 크게 세팅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나사 피치가 0.5 딤블 0.5mm를 1회전하면 0.5mm를 원주 눈금이 몇 등분? 100등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분해는 값은 얼마냐? 얘 0.5mm를 100등분 한다는 얘기잖아요. 0.005mm 즉 5 마이크로미터. 3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네요. 자, 0.5mm를 50등분 50분의 0.5니까 100분의 1 1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요. 자, 마이크로미터를 보관할 때 잘못된 것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방청을 위해서 기름 발라놓는다 당연히 맞겠죠. 방청을 위해서 습기가 없는 곳에 놔둬야 되고요. 표준 온도 유지하면서 보관해야 돼요. 길이 변화량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엠비라고 스핀들을 밀착시키면요 변형이 돼요. 서로 밀착력에 의해서 엠비라고 스핀들의 길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3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 기준봉 허용 오차가 4마이크로미터, 종합 오차가 4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최대 오차는 얼마나 생기냐? 저 이거 예전에 지난번 3주차인가 2주차인가 한번 했었죠. 기준봉하고 두 개가 오차가 합쳐지게 되는 경우에 두 개의 오차가 합쳐질 때 그냥 더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원오차, 이 투오차. 그래서 종합오차는 2원의 제곱, 2투의 제곱, 루트 씌워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2주차인가 3주차 강의 노트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오차 전파의 법칙 있죠. 그래서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 그러면 4 루트 2. 루트 2가 1.41 한 6은 좀 안 되겠네요. 5. 얼마 정도 나오겠네요. 5. 얼마 마이크로미터. 2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엠비라고 스핀들 측정면 평면도는 광선정반. 요 다음 단원인데 다음 단원에서 나올 겁니다. 평면도는 광선정반 혹은 옵티컬 플랫, 평행도는 옵티컬 패러렐 혹은 평행 광선정반. 에어리점하고 베셀점인데 양끝 마이크로미터는 양끝 평행이죠. 엠비라고 스핀들이 평행해야 되니까 양끝 평행. 양끝 평행해야 되는 게 뭐였어? 에어리점이었지. 1주차 강의 노트 보세요. 자중에 의한 처짐 방지. 처짐 방지하는 거 있었습니다. 에어리점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리점에다 놓고 측정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길이 변화를 나사의 회전각과 지름에 의해서 확대해서 만든 거고요. 한계 게이지와 같은 자, 8번에서부터 자, 마이크로미터는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미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의 종류에서는요. 자, 첫 번째 어떤 마이크로미터가 있냐면 자, 다이얼 게이지. 옆에 다이얼 게이지가 부착이 된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다이얼 게이지 부착 마이크로미터. 다른 걸로 이거를 이제 지시 마이크로미터라고도 하는데 뭐냐면은 마이크로미터 엠비라고 스핀들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조금 더 나와 있고 뭐 여기는 다 똑같죠.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눌린 길이만큼 돌아가요. 초기 세팅을 하고 이렇게 초기 길이 세팅을 하고 물체를 넣게 되면은 얘가 눌리니까 그러면 그만큼 돌아간다. 돌아간 길이만큼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측정이에요? 비교 측정이죠.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 부착 마이크로미터랑 지시 마이크로미터는 비교 측정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한계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어요. 한계 마이크로미터는 어떻게 생긴 애가 한계 마이크로미터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한계 마이크로미터예요. 엠빌 2개,
스핀들 2개. 이렇게 생긴 애가 1개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통과축, 얘는 정지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개 게이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죠. 이게 1개 마이크로미터인데 일반적으로 비교 측정하는 애들은 다들 1개 게이지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 부착 마이크로미터부터 1개 마이크로미터까지가 다 1개 게이지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미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마이크로미터가 있냐면은 나사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나사 마이크로미터는 순나사죠. 앞나사는 안 되고요. 순나사의 유효지름이요. 유효죠. 유효지름을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 이게 나사 마이크로미터고요. 그 다음에 VN빌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VN빌 마이크로미터는 N빌이 이렇게 V자입니다. N빌 스핀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은 이런 나사인데요. 아, 나사 됐다. 커터인데 이렇게 생긴 커터 있죠? 자, 지울게요. 날이 3개인 커터. 이렇게 날이 3개인 커터. 날이 3개인 커터 뭐가 있나요? 예. 탭이나 아니면은 리머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닫게 되면은 3점 지지를 해서 지름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탭이나 리머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그래서 탭이나 리머의 지름을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게 VN빌 마이크로미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는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뾰족해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생긴 물체들, 안쪽으로 곡면이 나 있는 물체들을 측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안쪽으로 나 있는 물체, 가장 대표적으로 드릴의 외부 같은 경우요. 드릴날 있죠? 드릴날의 두께. 드릴날 두께 같은 거, 드릴 외부 측정을 하는데 유리한 게 포인트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다이얼 게이지 부착 마이크로미터, 지시 마이크로미터, 1개 마이크로미터, 나사 마이크로미터, VN빌 마이크로미터, 포인트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요. 내경 측정이죠. 내측 마미가 있는데, 내측 마미는 우리 단체형 내측 마미가 있고요. 단체형 내측 마이크로미터 지난 4주차에 그 아베이 원리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어요. 단체형 내측 마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퍼형 마찬가지로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단체형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아베이 원리에 맞는 측정기, 캘리퍼형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 뭐 이거 외에도 많아요.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대충 시험에 나오는 종류만 하면 이렇게 6가지 종류로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개 게이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1개 게이지 용도, 1개 게이지 용도로는 지시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부착 마이크로미터, 1개 마이크로미터 셋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기어 마이크로미터는 기어 유효지름 아니고요. 이 두께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디지털 마이크로미터는 뭔지 알죠? 숫자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루브 마이크로미터는 홈의 폭을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그루브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드릴 외부 수나사의 골지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 드릴 외부 뾰족해야죠. 수나사에 골지름 들어가려면 뾰족해야지. 포인트 마이크로미터고요. 깊이 마이크로미터는 깊이 측정하는 거죠. 이거는 깊이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할 수 있는 거 나사 마이크로미터요.
없는 측정기네. 죄송합니다. 나사 유효주름 측정할 수 없는 거 깊이 마이크로미터겠죠? 깊이 측정. 투영기나 공구현미경은 다 유효주름 측정 가능하고요. 마이크로미터 중 한계 게이지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지시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부착 마이크로미터, 한계 마이크로미터 셋 중에 하나예요. 자, 측정 범위가 75에서 100짜리면은 지시 범위라는 거는 측정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범위요.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보면은 이렇게 보통 써 있죠. 75에서 100, 그 다음에 25mm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측정 범위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시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시 범위는 25mm, 75에서 100이니까 그 사이 구간 크기죠. 구간의 크기 25mm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100분의 1까지, 1000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 0.00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 자, 얘 보시면은 500등분, 0.5를 500등분한 거, 오케이. 됐네요. 두 번째는 200을, 다시요. 0.2를 200등분한 거니까, 얘 오케이. 이것도 0.001, 얘도 0.001. 세 번째는 1을 1000. 등분한 거니까 0.001 맞고요. 네 번째는 2를 4000 등분한 거네요. 그러면은 2000분의 1이죠? 0.0005가 되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 숫자가 잘 안 보인다.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6은 넘는 것 같고요. 6은 넘는 것 같고 2921까지 갔네요. 6.21까지 나왔고 여기네요. 3번이네요. 자, 15번 기차의 원인 외측 마이크로미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피치라 그랬지? 그래서 기기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 피치. 탭 리머 VMB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를 교정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마이크로미터 교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는 필기가 다 됐네요. 마이크로미터 교정 여기다 그냥 쓸까요? 점검입니다. 마이크로미터를 점검하는 건데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길이 오차. 자, 마이크로미터의 길이, 눈금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길이 오차. 눈금 오차죠. 눈금 오차를 검사를 해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항목입니다. 이거는 필요한 측정기예요. 자, 길이 오차는 뭐 가지고 측정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게이지 블럭. 검정색으로 하죠. 게이지 블럭. 게이지 블럭을 가지고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면도. MB라고 스핀들의 평면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평면도는 뭐를 가지고 측정을 해주시면 되냐? 광선 정반. 광선 정반은 우리가 옵티컬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옵티컬 플랫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단색 광원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단색 광원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도를 봐야 돼요. 세 번째, MB라고 스핀들의 평행도를 볼 겁니다. 평행도는 평행 광선 정반, 옵티컬 패러렐, 옵티컬 패러렐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단색 광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절대로 옵티컬 플랫하고 옵티컬 패러렐은 교환해서 쓰면 안 돼요.
교환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도 검사하는데 옵티컬 패러렐 쓰시거나 평면도 검사하는데 옵티컬 패러렐 쓰거나 아니면 평행도 검사하는데 옵티컬 플랫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평행도 검사를 할 때는 평행광선 정방이나 단색 광원 장치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필요하다. 게이지 블록도 필요해요. 게이지 블록도 필요합니다. 왜 게이지 블록이 필요하냐면요. 위에 나오는 얘네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75에서 100짜리 같은 것들. 75에서 100짜리 같은 것들, 아무리 얘네들을 다 이렇게 아물어도, 이렇게 아물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mm 이하로는 더 줄어들지가 않아요. 근데 옵티컬 패러렐 같은 경우는 안 닿거든요. 두 개가. 여기다 물려야 돼, 옵티컬 패러렐을. 근데 안 물려져. 그래서 이 옵티컬 패러렐을 놓고요. 안 물려지니까 여기에 뭘 놓는다? 게이지 블록을 놓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블록이 필요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 평행도 검사, 평행광선 정반 해주시면 되고요. 2번에 엠비라고 스핀들의 평행도 검사할 때 필요하지 않는 것, 옵티컬 패러렐 평행도니까 검사, 게이지 블록도 가끔 필요하다 그랬죠. 단색 광원 장치 필요하고, 플랫 절대로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평행도 검사, 옵티컬 패러렐. 평행도 보고 싶다, 필요 없는 것, 광선 정반. 이거는 평면도라 그랬죠. 절대로 섞어 쓰면 안 돼요. 얘는 평면도입니다. 구간별 측정 오차, 길이 오차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오차 측정하는 거니까 게이지 블록. 광선 정반은 길이 측정용 정밀 정반의 일종이고요. 직각도 측정, 직각도가 왜 나와? 평행도 측정하는 건데. 옳은 거 찾는 거구나.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길이 측정 아니죠. 길이 측정 아니고요. 길이 아니고 직각도 아니고 평면도 산출하는 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성능은 굴절률과 반사 아니에요. 굴절률 맞고요. 자, 7번 문의가 나왔다 이랬을 때 높이차는 어떻게 되냐? 평면도죠. 평면도 F 계산식은 2분의 람다 곱하기 n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람다는 파장이고요. 그 다음에 n은 무늬의 개수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파장이 2분의 0.4짜리 쓰고 무늬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5개. 이렇게. 5개. 문제에서 5개라고 주어졌네. 5개. 그러면 5, 4, 20이니까 2. 그럼 1 마이크로미터 차이가 날 겁니다. 1 마이크로미터. 3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네요. 자, 8번. 자, 간선무늬 휭과 피치가 1대5의 비율이었다면, 자, 이런 경우에 평면도는 어떻게 되느냐? 평면도 산출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평면도 산출하는 공식이 또 다른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평면도는 2분의 람다 곱하기 a분의 b예요. 자, 여기서 a가 뭐고 b가 뭐냐 하면은 간선무늬가 이런 식으로 간선무늬가 나왔잖아요. 간선무늬가 나왔으면은 이때 간선무늬에서 무늬 사이의 간격, 무늬 사이 간격이 있을 거예요. 무늬 사이의 간격을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휘어진 휭량이 있을 거예요. 휭량을 B라고 해요. 휭과 피치가 1대5였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휭량이 피치 5가 되는 거고, 무늬의 피치가 1대5, 간선 무늬의 휭과 피치가 1대5다. 그러면은 휭이 B 값이 1이고 피치가 A 값이 5라는 얘기네요. 무늬 사이 간격이 피치니까요. 피치니까. 그래서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결국은 F값은 2분의 파장은 0.64 곱하기 A분의 B, 피치가 5고 그 다음에 휭량이 1이다. 그러면 0.064 나오네요. 0.064
1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거의 다 끝나가네요. 광선 정발을 이용해서 게이지 블록의 평면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간선무늬의 굽힘, 힘량, 그 다음에 중심 간격이 1대4고 피치가 1대4라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굽힘량과 피치 B 이거 대 피치 무늬 사이 간격 이게 1대4다라는 얘기예요. 파장은 0.58 마이크로미터짜리 있었다. 평면도는 2분의 람다 곱하기 A분의 B니까 2분의 0.58 곱하기 4분의 1 8분의 0.58 0.58 68 78이 56 0.78이 56이니까 0.7 얼마 나오겠네요. 0.072요. 예, 1번입니다. 평면도를 계산하는 식은 얼마냐? 간선 무늬의 개수. 그러니까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간선 무늬의 개수가 주어지는 경우랑 그다음에 휩량하고 피치가 주어지는 경우랑 이 문제에서는 개수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2분의 람다 곱하기 n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번이 되시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5주차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다시 5주차 과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번 좀 많네요. 12문제나 되네요. 근데 12문제인데 제가 지금 술술 문제 풀었었던 것처럼요. 그닥 어렵지 않아서 쉽게 여러분들 금방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5분도 안 걸릴,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5문제, 12문제죠. 12문제 답안을 과제 제출란에다가 제출란이죠. 입력하는 거. 자, 말씀드렸지만 4주차, 5주차 별도로 과제 제출란을 둘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만들 거니까 4주차 과제는 4주차 제출란에다가 5주차 과제는 5주차 제출란에다 각각 제출하세요. 섞어서 제출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요. 수업을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이런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비대면으로 바꾼 대신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제 반드시 제출하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출석 인정 안 해주니까요. 꼭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주차 수업이 끝났습니다.